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빈예서 양의 이번 팬미팅 때 메이크업 하던 모습들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진에 타닥타닥 찍어 놓은 걸 팬분이 공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스태프분이시겠죠? 왜냐면 예서 양의 이 메이크업 하는 공간까지 들어가려면 일반 팬분들은 아마 입장이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만큼 예서 양이 이번 팬미팅과 미니 콘서트를 아주 제대로 준비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 예서 양의 이 팬미팅 전체 영상이 올라오냐. 사실 좀 기약 없다라는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시간이 흘러 언젠가는 뭐 공개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전체 공개가 안 되면 뭐 일부 공개로라도 지금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요.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을 어떻습니까? 항상 구독을 해 놓아야 한다. 이제 3.48만 명으로 곧 4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실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 상승세가 굉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미스트롯3에서 뭐 정서주 양이라던가 오유진 양이라던가 뭐 이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미스트롯3 참가자 중에 이 정도의 유튜브 조회수? 저는 절대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 빈 예서양이 미스트롯3의 숨은 우승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예서양 4월 달에도 굉장히 바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식 팬미팅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살짝 예서양이 뭔가 활동을 쉬는 거 아니냐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전달해드릴 일정 변경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바로잡아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서양 팬미팅 끝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서양이 팬미팅을 준비하면서 하품했던 사진 말고도 최근 아버님과 할머님과 함께 이 벚꽃 축제 나들이를 다녀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사진을 좀 확대해 보면 벚꽃 구경 다녀왔어요. 솜사탕도 할머니랑 같이 먹었어요. 라는 글과 함께 예서양이 아버님과 또 할머님과 함께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님이 쓰고 있는 모자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사실 진짜 명품 브랜드 정품이건 정품이 아니던지 간에 이 예서양을 도와주는 친척분과 지인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모자들도 아버님이 아마 선물 받았거나 쓰던 걸 이렇게 그냥 전달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예서양과 예서양의 아버님이 요번에 공식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팬미팅 끝나고 나서 남은 돈이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돈일 수도 있지만 그 1,300만 원 다 써버리고 예서양이 노는 거 아니잖아요. 세 식구가 한 달 생활비만 잡아도 아마 그 금액대의 3분의 1 이상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예서양이 앞으로의 활동 자금을 위해서도 비축을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안티들과 또 악플러들 보면 막 예서양이 옛날 사진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막 명품을 휘감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절대 현실적으로 그러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그렇게 돈이 많고 잘 나가면 방송에 뭐하러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돈은 잘 벌고 있는데요. 행사만 열심히 하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허접한 가짜뉴스에 1회 1비 해서는 안 되겠다. 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예서양이 이렇게 솜사탕에 행복해하는 모습인데 명품 좋아하는 아이가 솜사탕에 이렇게 행복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순수한 소녀인지를 알 수 있고 무대 위에만 탁 올라가면 완전 달라지는 180도 모습의 가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 외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면 그냥 천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예서양에 대한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또는 가짜 댓글들 좀 많이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너무 어린 나이지 않습니까? 학년도 뭐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아직 초등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할머님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솜사탕을 먹는 모습까지 인스타그램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번 예서양의 영상을 올릴 때는 항상 고정 댓글로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다양한 걸 가입하고 팔로우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 놓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도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처음부터 잘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튜브 처음에 어떻게 봤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뭐 자녀분들, 손주분들, 또 주변 지인들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인스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이거 어떻게 가입하는 거야? 라고 보여만 주시면 유튜브 가입하는 것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이 예서양의 이런 모습들을 빠르게 제가 영상으로 올리기도 전에 보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더불어서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에도 최근 근황을 전한 모습이 이렇게 쇼츠 영상을 통해서도 공개가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영상이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사실 따지고 보면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을 구독을 해놓으시면 이거 뭐 얼마든지 쉽게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할머님과 함께 옆에서 이렇게 예서양이 솜사탕을 들고 너무 좋아하는 모습, 이런 순수한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서양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사실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빨리 10만 구독자가 돼서 실버 버튼도 다 오픈하고 또 실버 버튼 오픈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좀 하고, 이 구독자분들이 많으셔야 예서양이 이 유튜브 채널도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영상으로만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 라이브 방송을 해서 채팅에 참여하는 분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얼마나 다양한 이벤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서양이 라이브를 킬 수 있도록 빨리 구독자가 10만 명 달성이 될 수 있게 애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자, 예서양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서양의 일정이 우선 가장 가까운 게 4월 6일 중년가요제 축하무대 행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공지사항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 축하무대 행사 응원복과 슬로건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일시는 2024년 4월 6일 바로 이번 주 주말 아니겠습니까? 오후 5시에 열리는데 제1회 전국 중년가요제입니다. 1회 중년가요제에 예서양이 남강 야외 무대로 초대 가수로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예서공주님의 축하 공연 무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특히 공식 응원복이 준비 추진 중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행사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팬덤 색깔의 가까운 무슨 색이죠? 진 분홍 컬러. 진 분홍 컬러 뭡니까? 바로 요 색깔이죠. 요 색깔에 맞는 응원복 티셔츠를 입고 방문을 해 주셔야 한다. 그리고 단체 나눔할 슬로건 준비도 협조사항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팬미팅 때 참석하셨던 분들, 이 수호씨 채널 구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슬로건을 가지고 오셔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해요. 차후에 공식 굿즈가 발매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단체 응원용으로 사용될 거니까 지급받으신 개인 슬로건 가지고 오셔서 멋진 응원을 꼭 함께 해주시고, 이거 가져오신다고 해서 다시 뺏어가는 거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때 오셨던 요 개인 슬로건 있죠? 빈예서라고 이름 써있고 뒤에 빈예서 양의 그림, 이 그림으로 그려진 글씨와 또 사진, 요거 가지고 오셔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사실 예서양의 파급력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KBS 한국방송 무려 구독자가 210만 명이 있는 초대형 채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서양의 노래 모음이 올라왔습니다. 10시간 전에 업로드 됐는데 벌써 14,000회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다른 유튜브 채널들 조회수 보면 5,300회, 5,800회, 2,600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서양의 영상 조회수가 벌써 1.4만 회가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 아침마당 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고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업로드된 노래 모음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빈예서 양이 노래를 뭐가 잘하는 거냐,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기술적으로 어설퍼 보인다,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강조드리죠. 가수라는 건 테크니컬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담담히 노래를 불렀음에도 듣는 청취자가 얼마나 감동하고 그런 감동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숫자가 많냐 적냐로 따라서 스타가 되냐 못 되냐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뭐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바라봐주고 들어주는 국민들이 반응과 호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서양이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예서양의 가장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SBS 더 트롯쇼 생방송 무대 참석일 겁니다. 자, 제가 썸네일에도 적어놨다시피 도대체 더 트롯쇼 이거 정말 뭔가 부당 대우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건가? 저한테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선 공지사항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공지사항이 올라왔어요. 바로 더 트롯쇼 일정이 변경됐다. 왜 변경됐을까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빛나는 여러분, 방금 SBS 더 트롯쇼 작가님과 PD님께 전화가 왔다고 해요. 원래 4월 8일 날 더 트롯쇼 출연으로 섭외가 왔고 진행이 거의 확정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더 트롯쇼 측의 편성 실수로 인해 급하게 방금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선 4월 8일로 알고 기다리셨을 텐데 결론은 4월 15일로 일주 미뤄졌다고 합니다. 아쉽죠? 그래도 4월 6일 행사 이후 조금의 쉬는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셔라. 이미 방청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방청 취소가 현재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발표 이후 당첨되시면 그 사유와 함께 꼭 방청 취소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첨되고 나서 무통보로 불참석을 하면 다음 방청 신청 때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야, 근데 이런 번거로움을 왜 더 트롯쇼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달을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발견한 조금은 특이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더 트롯쇼 보니까 사실 109회차가 지금 방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더 트롯쇼의 사실 109회차 방송이 방영이 됐을까요? 보니까 2일 전에 109회차가 방영이 됐습니다. 사실 110회차에 예서양이 이제 등장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109회차 때 조금은 특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하냐? 이 더 트롯의 우승자인 정서주 양이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정서주 양 등장하기 이전에 이수연 양도 먼저 등장을 했었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사실 110회차 방금 말씀드렸던 예서양의 다음 4월 8일 날 출연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게 더 밀렸어요. 아, 왜 밀렸을까요? 개인적인 추측도 있고 또 저에게 제보를 주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미스트롯3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방송 홍보를 위해 무슨 방송입니까? 갈라쇼부터 스피노프 방송을 TV조선은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 방송에 자신들의 가수 얼굴을 알리고자 예능 방송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더 트롯쇼까지 등장을 하는데 이미 이수연 양이 빅예서 양을 대체하는 가수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서주 양도 109회차 때 이미 나왔습니다. 사실 예서 양이 110회차에 나오는 것도 이미 이들보다 한 박자 늦은 출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주가 더 밀렸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과연 110회차 때 만약 더 트롯쇼에 또 미스트롯3의 가수가 등장을 한다면 이것 조금 형평성에 애매함이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에게 제보해 주신 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물론 막 의문스럽게 뭔가 음모론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109회차 때 정서주 양과 복지은 씨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미스트롯3 참가자들 위주로 지금 방송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것도 심지어 더 트롯쇼 측에서 자신들의 실책이잖아요. 편성 실수. 그럼 이거 예서양에게 뭔가 좀 베네핏이라고 하죠. 뭔가 이점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
따로 들려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자, 우리 현명아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빈예서 양의 4월달 스케줄이 아주 빡빡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4월 첫째 주에만 벌써 가요제 초대 가수로 행사를 띄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영상 썸네일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너무나 잘 아실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근 아시다시피 예서양이 공식 팬미팅을 마무리했죠. 미니 콘서트도 겸해서 진행이 돼요. 아주 성료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풀영상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풀영상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부적인 제보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린 거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예서양의 소식을 전달드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여기저기도 아닙니다. 정말 극소수의 불협 화음들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진리입니다. 기차는 달린다. 예서양에 대한 유튜브 영상 제가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꾸준히 지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튜버답게 영상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서양에 관련된 사항 중에 사실 오늘 전달드릴 굉장히 심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아시다시피 예서양의 공식 팬카페, 제가 정말 아주 조금의 한 100분의 1 정도 도움을 조금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렇게 팬카페 회원 숫자가 7,000명을 돌파한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이 예서양의 이 부당함 제가 영상으로 다루다 보니 이 7,000명의 팬카페 회원 수가 빨리 모일 수 있었던 이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벌써 7,000명 돌파니까 이 추세가 조금만 더 계속하여 반복된다면 충분히 10,000명대의 팬카페 회원수 저는 가능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팬카페까지 성장하고 있는데 이 예서양의 영향력 얼마나 막강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게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미스트롯3 이젠 5파전이다. 야, 이젠 3파전이 아니라 5파전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서주, 오유진, 빈예서 세 사람이 상위권. 그럼 배아연은 과연 몇 위일까? 자,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역시 언론사에서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서주가 미스트롯3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 발표 결과 1위를 차지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숫자로 나와 있는 포인트를 좀 더 보겠는데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정서주 양이 이 랭키파이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무르는 게 의아하다. 자, 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팬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1등을 차지했네요. 그리고 2위에 오유진 양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순서대로라면 정서주, 배아연, 오유진 이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순위를 차지해야 하는데 오유진 양이 2위에 있고, 그렇다면 3위에 배아연 씨가 있냐? 그렇지 못합니다. 3위에는 빈예서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4위에 배아연 씨가 있네요. 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는 빈예서 양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이번 주에는 정서주 양이 그리고 오유진 양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빈예서 양이 이렇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보면 증감 포인트와 비율이 살짝 낮아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3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순위권 경쟁에 사실 빈예서 양이 항상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론 기사에서도 이 내용들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빈예서 양의 파워가 막강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에서도 함께 거론이 됩니다. 홍보대사 취득키, 인기 트로트 가수 모시기가 아주 열풍이다. 왜냐? 홍보 효과가 엄청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미스터 트로트의 진에 등극했었던 안성우 씨가 경남 합천군에서
군 홍보대사로 또 위촉된 소식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에 누구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바로 빈예서 양의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는 기존 홍보대사였던 오유진 양의 임기가 마무리됐지만 최근 연장에 성공했으며 이와 함께 미스트롯3에 출연했었던 최수연, 빈예서도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며 3명 모두가 또 진주가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주시는 여성 트로트 가수 3명이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아주 보기 드문 지자체가 된 거죠. 물론 하동군에도 정동원, 김다연, 손비나를 각각 홍보대사로 임명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진주시 역시 마찬가지죠. 빈예서, 오유진, 그리고 최수연까지 3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어 활동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빈예서 양이 미스트롯3에서는 조금 상당히 많은 부당 대우를 당했고 거기에 속상함이 있으시겠지만 지금의 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번 예서양의 팬카페에서 올라온 이 사진들을 보면요. 이게 사실 과거 예서양이 함양 천령문화제 공연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때 보면 정말 애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애기입니다만 솔직히 요즘에는 애기보단 숙녀로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얼굴도 금방금방 자라고 키도 쭉쭉 크다 보니까 요 당시 때의 애기 같은 모습보다 훨씬 더 많이 자랐구나. 자, 나이가 자라면서 노래 실력도 어떻습니까? 점점 더 그 감성이 깊어지겠죠. 사실 빈예서 양이 천재 가수로 극찬받는 이유 중에 2가지가 하나는 그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성량, 2번째로는 그 나이대에서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감성의 깊이입니다. 그런데 이 예서 양이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서 양과 경쟁했었던 정서주, 오유진, 배아연 다 어떻습니까? 10대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을 바라보고 20대 성인 가수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 초등학생의 빈예서 양이 얼마나 엄청난 파급력과 실력을 탄탄하게 겸비하고 있었는지를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티들은 그러한 말을 해요. 예서 양이 눈물파리를 했다. 할머니와 가정사를 이야기하면서 감성에 호소했다. 그렇게 단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마스터들조차 극찬하지 않았을 것이며 나아가서 빈예서 양의 인기는 거품처럼 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스킬적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라는 것이 가창력만으로 승부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듣는 청취자로 하여금 감성과 감동을 줘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대의 어떤 매너라던가 감성의 깊이 표현하는 방법, 천재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가수였기 때문에 지금의 엄청난 팬카페 회원 숫자 증가와 성공적인 팬미팅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엄청난 성공의 뒤에 든든한 누가 있었습니까? 이 글이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도 주고 눈물도 주는 부녀지간을 봤나요? 보기만 해도 감동이고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정 많고 눈물 많은 한국인 정서에 딱 맞아떨어지는 아빠와 딸입니다. 이 사진을 보기만 해도 눈물을 머금는 팬들이 수두룩한 것은 안 봐도 알만합니다.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라면서 이렇게 공개된 이 사진. 팬미팅 때 빈예서 양의 아버님의 얼굴이 보면 정말 밝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관상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관상은 사실 뭐 미신으로 치부되기도 하지만 저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모여진 자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분별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안 그렇다면 연예인들조차 자신의 관상에 맞게끔 성형을 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빈예서 양의 아버님의 밝은 표정을 보면 글쎄요. 따님을 너무나 걱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아버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이시지 않습니까? 전 이 빈예서 양의 아버님의 이런 따님에 대한 사랑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린 여동생이 있고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는 엄했던 반면 여동생에게는 정말 다정했던 아버지였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이 빈예서양의 아버님의 얼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예서양과 아버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굉장히 좀 황당한 이야기가 지금 터져서 이 아버님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예서양의 아버님이 공금에 가까운 팬미팅의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치했다. 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자, 한번 설명을 제가 꼭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예서양의 아버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직접 팬카페에 각종 자료와 자신의 허심탄회한 속마음을 털어놓은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썸네일도 강력하게 한 이유도 또 이렇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분란이 일어나게 된 상대방 분과 언론 기사 또는 가짜 뉴스가 쏟아질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총대를 메고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것을 말씀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서공주 아빠입니다. 먼저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응원해주셔서 빛나는 예서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용에 앞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한치의 거짓이 없음을 감히 공주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카페 스텝을 추방하고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추방된 이후 네이버톡을 개설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여러 팬분들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거짓 사실을 발설하고 각종 유튜브에 허위사실 유포 및 기재, 감사 추진 등 각종 언론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등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예서공주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자 글을 작성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문제의 스텝이 주장하는 거짓된 내용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의혹, 공식 후원금을 공주 아버지가 마음대로 사용한다. 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일일이 해명한다는 게 부끄럽지만 단 1원도 허투루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지금까지 후원금을 사용한 내역은 공주의 인이어, 마이크, 의상 이외엔 일체 사용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바입니다. 팬카페 후원금 장부에 들어가 보시면 후원금 관리 스텝이신 회원님께서 잔고 및 사용 내역, 영수증 등 누구나 보시게끔 잘 정리해서 올려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 내역 링크가 있어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 자료 자체에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니 이 주장은 맞겠죠. 이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혹, 공주 아버지가 마음대로 마이크를 구매하고 통보했다?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주의 팬미팅 이후 마이크 음질에 대해 많은 팬분들의 아쉬움이 크셨을 것이고 그래서 공주의 마이크를 해주고 싶은 팬분들이 많으셨기에 마이크 릴레이를 시작했다고 해요. 공주의 마이크는 1기 운영진 때부터 인이어와 같이 추진 중인 항목이었고 1기 때 계셨던 운영진 분들이 업체를 직접 알아보고 선정하여 견적서까지 받아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떤 가수든 팬카페 운영진 분들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팬활동이에요. 1기 운영진으로부터 전달받은 견적서가 두 가지였고 가격대는 대략 600만원, 1300만원이었다.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여 업체와 통화하고 1300만원짜리로 승인한 것밖에 없는 제가 마이크를 마음대로 구매했다라고 볼 수 있겠나? 1기 운영진 분께 전달받은 업체 정보와 견적서 내용, 사진 해명 자료를 첨부합니다라면서 카카오톡 단체 톡방에서 주고받은 이 견적서와 금액, 마이크 디자인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설명하기를 더 고가의 마이크를 판매하면 자기들도 마진이 남아 좋겠지만 수천만 원의 고가 마이크와 최종 견적 600만 원대, 1300만 원대 마이크를 비교해도 음질과 성능 부분에선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 이 업체와 통화한 내역까지 해명 자료로 올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장부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와 영수증을 공식 후원금 관리 운영진 분께 보내드렸고 아무런 앞뒤 설명 없이 영수증이 먼저 올라간 터라 팬분들의 공분을 샀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드린다라고 해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의혹,
이해할 수 없는 의견 충돌 및 감정 개입. 내부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란을 조정하는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사람이 지금 이러는 이유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에 앞서 이는 아버님만이 아니라 이기 주요 운영진 분들의 동일한 주장이라고 해요. 팬미팅 참석비 관련에 대해서 정확히 이 모든 팬미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1,473만 6천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질문을 하시네요. 어느 가수나 팬미팅 및 콘서트의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게 맞느냐? 소속사가 있는 가수는 소속사가 가져가고 그리고 가수에게 지급을 하며 지금 소속사가 없는 예서양 같은 경우 보호자에게 수익금이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문제의 그 스태프는 공주에게 용돈 겸 100만 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라는 거죠. 사실 팬미팅 때 고생하셨다고 30만 원을 수고비로 몰래 챙겨드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팬미팅과 콘서트의 수익금이 남으면 소속사가 가져가서 분배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소속사 역할을 아버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서양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이고 어리지 않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아버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나아가선 굿즈 판매. 멀리서 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실 수 있는 공간을 오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 공간 한켠에서 굿즈 사업 또한 겸으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 팬미팅 때 800장의 슬로건을 팬분들께 답례폰으로 드렸다고 해요. 못 받으신 분들을 감안하여 운영진 회의를 통해 100장을 추가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의견 충돌이 그 스태프분께서는 추가로 최소 500장을 더 주문해서 남는 거는 판매를 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라고 주장했다고 해요. 항상 운영자금을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운영진 입장에선 경계의 대상이었다라고 합니다. 일기 때도 본인의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데에 공식 후원금에서 지원금을 요구했었고 그걸 거절당하자 일기 운영진 분들과 감정 다툼이 되어 추방 조치됐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문제점이 많았다라는 증거들을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공금 사용에 부적합한 내역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팬미팅 때 대절 버스비가 28인승 기준 110만 원에서 130만 원이었고 탑승자 한 명당 6만 원씩 지급한 줄 알고 있는데 대절 버스비를 결제하고도 몇십만 원이나 남는 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진에 있었던 스태프분이 다른 운영진과 의논도 없이 이 공금을 개인적으로 버스팀당 10만 원씩 총 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공금을 다 같이 의논 없이 함부로 사용한다라며 오히려 운영진 분들께 쓴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공금을 마치 자신의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람은 오히려 그 스태프분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 사실 이건 이외에도 공식 후원금 계좌 열람에 들어와 있다고 후원금에 손을 댈 수 있지는 않지만 매번 후원금 장부와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모든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서양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것 같다라고 모든 운영진 분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진 분들의 강한 반대로 자신의 의도하는 대로 제대 않자 오히려 거짓말들을 하여 예서 아버님을 덮어씌우게 하려는 모함을 하고 있으며 명백한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인 만큼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렇게 직접 아버님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사실 여부는 자료들이 더 많은 예서양의 아버님 쪽으로 저 역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서양의 아버님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친따님에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기 매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자, 빈예서양의 4월달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왜 영상에서 지금 빈예서양의 4월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예서양 전국 가요제와 더트롯쇼 생방송 출연까지 그야말로 이 탄탄한 스케줄들이 벌써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록 TV조선과 미스트롯3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서양의
독립이 더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TV조선의 탑7이 되면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미스트롯 시리즈의 탑7이 되면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이 최소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단 말이죠. 이 계약 기간 중에는요, TV조선이 허락한 방송 활동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뭐 몇몇 예능 방송에 등장하거나 뭐 더 트롯쇼 같은 경우도 등장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일회성 출연이 전부 다일 뿐 오로지 TV조선의 스핀오프 예능 방송 시청률을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그런 타 방송에 한두 번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니 최소 1년 반에서 2년 동안 아예 묶여있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묶여있는 기간에 행사를 하고 다른 방송에 출연하고 광고 촬영을 한다면 아마 당사자에겐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거예요. 예서양은 지금 완전 자유로운 몸 아니겠습니까? 소속사도 없이 아버님과 함께 방송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본다면 예서양의 음악적 스펙트럼이나 가수로서의 활약이 제약 없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계속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특장점들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4월달 이미 전국가요제와 더 트롯쇼 출연이 확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침마당 방송에 등장하고 나서 방송 끊기면 어떡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께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다. 계속하여 방송 출연 요청은 쇄도하게 될 것이고 이제 4월달부터는 더 날씨가 많이 풀리지 않습니까? 각종 지역 행사가 어마무시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 전국가요제도 진주시에서 열리는 지역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예서양을 찾는 이 행사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뭐만 하면 된다? 응원만 해주시면 되겠다. 실질적인 빈 예서양의 이 영향력 이런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서양의 팬미팅 전체 영상 언제쯤 올라오냐 기다리시는 분들 많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아예 못 올라올 수도 있고 특정 부분만이 계속 이렇게 편집이 돼가지고 차근차근 하나씩 무대 영상만이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문 촬영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결과물이 현장의 이런 소리와 노래를 잘 잡지 못해서 이게 공개가 되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 예서양의 또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나 준비해 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보니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손녀의 첫 팬미팅이자 첫 미니 콘서트에 할머니가 빠질 수 없다. 예서양의 할머님이 등장하셨는데 야 진짜 세련되시지 않았습니까? 전 처음에 이분이 그냥 예서양의 팬미팅에 오신 팬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워커에다가 탁 자켓 입으시고 머리도 딱 이렇게 피신 다음에 너무나 멋지게 하시고 오신 거죠. 실제로 예전 사진들을 보면 일상생활적인 할머님의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날은 자신의 손녀의 첫 팬미팅이자 미니 콘서트다 보니 할머님이 또 이렇게 멋있게 하고 오셨나 하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서양의 할머님께서 너무나 멋진 노래 실력을 또 선보여 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서공주가 지금까지 있기까지 할머니의 역할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런 할머님이 자신의 손녀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시고 이날 등장을 하셨던 겁니다. 예서양이 항상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죠. 어디 가서 어쩜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냐라고 했을 때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할머님에게 배웠다. 할머님과 노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래가 늘어난 것 같다. 이 이야기를 항상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할머님의 노래 실력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국 할머님의 라이브 노래가 열창이 됩니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손녀의 축하 무대를 위해 기꺼이 한 곡을 뽑으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마 라이브로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엄청날 것 같은데
특히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예서양이 할머님의 곁으로 다가와서 진한 포옹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예서양의 아버님도 너무나 멋진 무대를 선보이셔가지고 제가 또 이 두 부녀가 손을 맞잡고 펑펑 우는 모습을 소개를 해드리곤 했는데 이번엔 또 할머님이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예서양이 오히려 할머님을 위로하며 꼭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서양의 손을 딱 맞잡고 노래를 열창하시는 할머님을 보고 있는데 야, 예서양이 키가 정말 많이 컸어요. 처음에 미스트롯3에서 모정을 불렀던 그 첫 번째 무대 때만 해도 지금보다 키가 할머님보다 좀 많이 작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은 할머님하고 키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쭉쭉 자라는 손녀를 보면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뿌듯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고음이 나오자 이렇게 예서양이 같이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는 역시 따뜻한 모습입니다. 결국 끝까지 할머님이 노래를 완창하셨다고 해요. 이 무대의 뒷모습에서 찍힌 촬영된 사진을 보면 이 할머님과 손녀의 이 모습, 할머니에게 오히려 예서양이 등을 토닥이면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손녀가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똥오줌밖에 몰랐던 것 같은데 이 예서양의 6학년은 저하고는 그 격과 질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맹이였던 아이가 이렇게 국민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국민 손녀가 되어버리자 지금의 할머니는 그런 손녀가 너무나 대견할 따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